5일에 한 번 이 도시엔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성남 모란시장의 장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눈길을 끈 건 거대한 장터가 아닌 성남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골목 가득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 마치 시골 장터에 온 듯 정겨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기름 짜는 것밖에 몰라요. 30년 동안 기름만 짜서 그냥 뭐 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라 다른 건 모르고. 다 안 보이세요? 참기름 들기름을 팔아 기름 골목으로 불리는 길. 이곳을 찾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손님들이 찾아온다네요. 나 지금 충청남도 홍성에서 왔어. 충청남도 홍성이요? 여기 살 적에 금동 살 적에 나 여기 댕겼거든. 그런데 이제 그 충청남도 홍성으로 이사 가고서도 오면은 짜갖고 가는 거예요. 변함없는 손님들처럼 40년 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곳.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골목이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주차장이었던 곳은 천막으로 알록달록. 골목은 사람들로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모란장은 오늘도 10,000원입니다. 요즘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우리에겐 추억이 되어버린 모습. 이곳에선 장날마다 볼 수 있답니다. 4일과 9일 모란시장에 장이 쓰면 별난 모습,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하죠. 아빠분 들어가세요. 그 싸게 드리는 거예요. 막 엄청 많이. 그래서 모란장엔 없는 것 빼곤 다 있다고 하나 봅니다. 탱크만 없고 다 있대 모란장에. 장 보기 위해서 손녀 유모차까지 끌고 나오셨다는 할머니. 유모차는 벌써 장 본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삼, 마, 또 열무, 감, 대나리움. 그것도 아주 싸고 좋아요. 할머니, 오늘 저녁 손녀딸에게 맛있는 거 해주세요.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과 추억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 그래서 50년 동안 모란시장이 북적이는 거겠죠. 장터 뒤쪽에 위치한 골목. 이곳은 모란시장을 잘 아는 단골 손님들만 찾는다는 곳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길. 이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들리지? 노란 건 참기름, 빨간 거 들기름, 하얀 거는 이 국산 들기름. 요거는 참기름, 국산 참기름. 흰색은 국산 들기름. 녹색은 이 고추기름. 사람들이 기름골목이라 부르는 곳. 이곳에서 바삐 어디론가 가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오셔. 왜 찍어야 말하면서 말 뭐 하라고 찍어야지.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배달 갑니다. 아따 그 아저씨. 배달. 기름 배달 간다고 그래. 사장님들이 다 동양계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서 왔어. 여기 이제 기름집이 처음에는 한두 집 있었는데 되고 나이
대한민국에서 각 도에서 싼데 장사 기름집 장사 하다가 일로 다 하다 와서 지금 50집이 형성돼가 있어. 이리 와. 이리 와봐. 아니 내가 왜 그거? 이리 와. 괜찮아. 딸이 어렸던데요. 어머니 안 친하세요? 자, 이리 와. 이리 와봐. 아니 왜 참 우리 저 친구요. 가만 있어. 엄마 왜 그래? 주부님 그 참기름 박사님 두 분이신가요? 그렇지. 박사둘 그래. 박사둘 참기름 박사둘이라고 그래. 언제적부터 친구분이세요? 아 30년 전에 걔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 친구가 얼굴 잘 나오고 이쁘게 화장도 안 해가 잘 안 나왔다. 에이 참 나이가 안 장하겠네 나. 왜 화장을 안 해? 화장하고. 이리 와 가만. 아이 할머니가 화장 안 해가지고 그래 나는 되게 하는데. 나 화장했어. 처음 뵀을 때는 아주 이쁘셨나 봐요. 이쁘고만 처음에 멋쟁이 했을 때 30년 전인데 30년 전 40년 전에 기름 해가지고 멋쟁이인데 그래 요새 늙어가지고 이 모양 돼 부탁할게. 늙어 이래 돼서 이리 와. 도망가는 걸 다 뛰고 30년 동안 이곳에서 기름집을 하고 있다는 할머니. 지금은 딸이 어머니 뒤를 이어 하고 있답니다. 모를 보여주셔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할머니 가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액자. 다정한 모녀 사진 옆엔 비장하게 새겨진 글귀까지 있습니다. 참기름은 사진 보고 들으실 때 사진 보고 들으시는데 우리 집에는 손님이 와도 이 사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힘든 일은 자식한테 이걸 안 물려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하신 일 너무나 그 오남매에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이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어려운 일을 시작을 했고 이 참기름을 짜면서 사실 참기름을 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참기름 한 방울이 그 고객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짭니다. 한국한 집 같은데 얘기할 때 아우 그 참기름 깨먹는 한다 하잖아요. 이 동네는 늘 나니까. 이 동네는 전부 진짜 고소한 마을이에요. 고소한 마을. 너무 좋아요. 그 하루 종일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마을이 여기 모란시장 참기름 마을이에요. 정말 깨가 쏟아지는 골목입니다. 이곳 기름집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까닭에 단골 손님들도 가게 속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일이 걸려가지고 그래 금요일날 아유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아줌마랑 니 가깝게 지냈거든요. 처음 살 때부터. 내가 알죠. 그랬는데 돌아가서 딴 데 갔다 오니까 안타까워하는 손님을 달래는 아저씨.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얼마 전에 모친 상을 당해갖고 저희가 한 10일 정도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여기 1세대인데 이제 오래 하셨는데 그때부터 오셨던 옛날 단골 손님 한 30년 이상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부 물어보고 하니까 또 소록소록 또 생각이 나고 그러네. 어머니와 함께 세월을 보냈던 손님이 찾아오면 그리움도 밀려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가게는 그대로인데 정작 어머니는 이곳에 없습니다. 이젠 단골 손님과 추억만이 이곳에 있을 뿐이지요. 모란 종합시장 건물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위치한 기름골목. 기름집들이 한데 모여 있는 이곳은 전국에서 제일 큰 기름 전문 골목입니다.
38년 전 처음으로 기름집이 생긴 후 지금은 42개로 늘었죠. 수십 년 된 단골 손님이 찾는 건 옆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요. 진짜? 저 아주머니가 새댁이야, 새댁. 새댁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새댁. 그리고 아저씨도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후에 또 오시겠네요? 새댁이었던 주인 아주머니는 어느새 쉰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때는 참 고왔는데 세월은 야속하게도 참 빨리 흘렀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여기 맨 처음 오셨을 때 새댁이셨다고. 새댁이었죠. 30대에 했으니까. 얼마나 이뻤어요. 그래도 그때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 행복한 골목입니다. 이렇게 쳐드릴까? 손님도 가게도 오래됐다는 것 빼고는 변한 게 없는 것. 변한 거라고는 옛날 일일이 손으로 짜였던 기름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한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저 기계가 없을 적에는 가라에다 이렇게 놓고 손으로 해서 조리로다가 밀어주는 거다 이렇게 밀고 했었다고 이거를. 근데 이제는 편리하게 기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다 해줘요. 기계에 깨를 넣고 200도 정도에서 볶은 후 차기기에다가 다시 차규기에 볶은 깨를 넣어서 압력을 줘서 누르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8kg의 참깨를 짜면 참기름 10병에서 11병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 이제 이 깻묵이죠. 깻묵. 네. 깨찌꺼기인 깻묵은 사료로 쓰인다네요. 사람들로 넘쳐났던 모란장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기름골목 사람들도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예전보다 가게 문 닫는 시간이 빨라졌답니다. 요즘에 명절 미치고 또 대학교 등록금 내고 또 경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곳. 기름골목에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기름골목 사람들은 깨 씻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5일마다 한 번 서는 모란장과 달리 이곳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게 문을 엽니다. 마다요. 예. 깨로 시작해서 깨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깨로 시작해서 깨로 끝나요. 좁은 골목을 가로막은 채 이 트럭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참깨 들깨를 한가득 싣고 왔네요. 10여 년 전만 해도 국내산 깨가 있었던 자리. 지금은 공급이 달려 부족한 양을 중국산이 대신하고 있답니다. 내 젊을 때 할 적에는 이 수입깨 안 들어서는 국산만 했지. 이제 완전히 국산만 100% 했는데 수입깨 들어오고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입깨 의존 안 하면 안 돼. 국산은 비싸고 수입깨는 싸있겠지만 수입깨는 하는데 문제는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 손님들한테 똑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 뜻이라. 한땐 질 좋고 맛 좋은 국내산 깨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과거가 됐습니다.
38년 전 처음으로 기름집을 열었다는 가게. 노부부는 지금도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어렸던 시절에 고생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나래비를 여기까지 섰지 난 점심도 못 먹었어. 한 20년간은 못 먹었을 거야. 그럼 나래비를 여기서 또 저쪽으로 세웠지. 그래가지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다 대면 기름집만 그대로일 뿐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시장 건물도 변했습니다. 여기가 다 공장이었어요. 우리 처음 왔을 때는. 무슨 공장인지 그것도 잊어버렸네. 또 올라가면 옥상이야. 네. 기억마저 가물가물해진 시간들. 여기가 옥상이야. 그 시간들이 쌓여 할머니는 기름골목에 살아있는 역사가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높은 집이 지금은 있지만 없었어요. 다 얕은 집만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살면서도 길 건너를 못 가봤어요. 그 다락에서 올라가 자고 내려와 밥 한술 먹고는 하루 종일 일만 했으니까 그렇게 산 세월이 너무. 그땐 손님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한산해진 골목을 보면 힘들어서도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의 기름집들은 대부분 20년 넘게 한 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가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죠. 우리 집 역사라고 생각하셔야죠? 켜켜이 먼지 쌓인 장부처럼 말입니다. 손님들 전화번호하고 글씨도 다 바랬네.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땐 청춘이었는데 빛바랜 종이처럼 가게 주인들도 이곳에서 황혼을 맞고 있습니다. 삶이,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가게. 저 안쪽은 방같이 생겼네요? 옛날에 방이었어요. 저기서 살림을 했어요. 맨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애기들하고 내 식구가 저기서 살았어요. 이게 살림집이었다면서요? 지금 이제 요 살림집이에요. 처음에 여기 살림집이고 여기 깨사놓고 여기 캐를 놓고 아닌 게 아니라 눈물 날 정도로 썼다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몇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단골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님도 늘어나고 단골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돈을 조금씩 벌게 되고. 가진 것 없이 30년 동안 한 곳에서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월세 남의 집에 5년 10년 내려 다니면서 월세 그냥 뭐 15,000원 20,000원씩 주고 시작한 게 그래 있다가 전세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이제 딱 장만을 했는데 야 진짜 눈물 많이 나대. 진짜야.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아서 먹고 이러면 내려오는데 비도 많이 오지. 아 눈물 엄청 흘렸구만. 최초로 내가 그것도 좋았었어. 먹고 살만해져서도 일하는 것은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배달도 해주시는 거예요? 배달을 해주세요. 10년, 20년 후에도 영원한 현역, 기름집 주인으로 남아 계셨으면 좋겠네요. 수십 개의 기름집이 있는 곳, 모두 참기름, 들기름, 같은 품목을 팔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상호가 도토리 먹은 거 원래 쏘았는데 아직 뜨거워. 언니가 있어요? 네, 언니랑 저랑 21살 차이 나요. 그래서 엄마 같아요.
잘 먹을게요. 슈퍼 금방 갔다 올게요. 나이 차가 20살 넘게 나는 두 자매는 각각 기름집에 시집 왔습니다. 이모랑 맛있는 거 살 거예요? 해줘. 이거. 그런데 이 골목에 시집 온 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바람 불어서 물어. 우리 저희 둘째언니요. 같이요? 네. 친척이 많아요. 얼른 갔다 올게.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닮으셨네요. 제가 다 이쁜 것 같은데. 아이고 세 자매 모두 이 골목에서 기름집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매들이 모이게 된 건 큰언니 덕분이라 그래요. 언니하고 좀 멀어지니까 언니가 시집가고 제가 태어나서 저 어렸을 때 큰언니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언니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봤는데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언니가 장사를 해서 가끔씩 시골에 내려오셔가지고 언니가 되게 좋은 건강한 청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는데 정말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할머니 두고 할아버지 아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지척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안쓰러운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배가 또 땀 흘리고 있으면 땀 흘리니까 또 속상하고 또 일이 많을 때는 또 힘드니까 또 속상하고. 좋은 점도 있고 참 좀 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라는 건 서로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좋은 점은 힘이 돼줄 수 있어서 저희 가게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여기를 뛰어와서 가져가고 여기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 가게 와서 또 빌려도 가고 그런 거 같아요. 네, 두 사람은 기름골목에서 진짜 자매가 되어가나 봅니다. 참기름 냄새 대신 고기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건 저녁 무렵. 맞아요, 맞아. 이게 뭐야? 손님이 뜸한 날이면 이렇게 한 번씩 모인다 그러네요. 아니요, 그냥 시간 나면 뭐 그냥 오늘 하고 내일 또 하고 그냥 계속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저희적이 없고 그냥 기분 내키면 하는 거예요. 근데 호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먹고 하면 또 잡숫하는데 뭐 나이 드시는데 잡숫하면 좋아하지. 아니 조금 찍고 이거 먹어. 근데 이게 식구들처럼 이렇게 이웃 사촌 이렇게 모여가지고 먹고 하는 게 좋은 거야. 부담 없이. 얼마나 좋아. 푸짐하잖아요. 전부 각 개개인 그냥 전부 다 그냥 한 5만 원씩 거다 아니고 얼마나 좋아. 이건 농사진 거요. 우와 상품. 누구 해봐요? 아이고 맛있겠네. 가게 문을 열면 선의의 경쟁자가 되지만 영업이 끝나면 좋은 이웃으로 돌아옵니다. 어서오세요. 막걸리 소주. 정성스레 고기쌈을 싸던 사장님. 어머 갑자기 쌈을 들고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아, 또 부인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아, 일한다고 지금 먹지도 못하고. 가족 사랑도 이웃 사랑도 넘치는 이곳. 이 골목이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건 참기름 때문이 아니라 오가는 정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주 3개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 모두 3병 먹을 텐데 소주 막걸리 먹어줘. 참 따뜻한 골목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 기름골목의 정적을 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이곳을 다녀간다는 사람들. 가게마다 쌓여있는 깻목을 수거해 간다네요. 창고에다 보관해놨다가니 이제 공장으로 나가요. 공장이라 하면 사료 공장. 사료 공장. 네. 작업은 날이 밝아서야 끝났습니다.
깨는 기름으로 깻묵은 사료로 버릴 게 없습니다. 기름골목 사람들의 하루도 시작됐습니다. 골목길 가득 깨소금 냄새로 채우려면 오늘 하루도 바삐 서둘러야 합니다. 안 빠지게 하려고 일부러 2장씩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퍼지니까 2개씩 넣으면은 안 퍼지니까. 식당에 나갈 들깨를 껍질 벗겨 곱게 빻아야 하는 작업. 처음 기름집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이 냄새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빠가 철강 회사를 일하셨거든요. 결혼할 때. 근데 결혼을 했지. 그런데 직장 생활 결혼하고서 1년 만에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나 싫다고. 친정에서도 반대하고, 너 그러려고 그렇게 말해서 10여 했느냐고 막 그래갖고 저 울고불고 막 했었어요. 아주머님들 아침마다 멋있게 출근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깻가루를 뒤집어 써도 좋은 어엿한 기름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신라 동물 쪽에 계속 있었으면은 뭐 옷은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내 마음의 그 여유랄까 경제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그런 거는 못했겠죠. 그래도 시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잘하려고 노력해요 시부모님한테. 기름골목이 제일 한가한 건 점심시간입니다. 이곳의 시계는 멈춘 듯 옛날 그대로인데 시간은 덧없이 흘러만 갑니다. 골목 한쪽에는 아주머니들이 모여있네요. 모임 이름이 있다는데 뭐라고 하셨죠? 꽃봉원이라고 해요. 꽃다운 나이에 기름집에 시집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이자 동료들입니다. 진짜 많이 늙었다. 기름집에 시집 와서 진짜 많이 늙었다. 네 지금 저기요. 내가 지금 오빠 앞에서 할 소리니 지금. 기름집으로 시집 와서 많이 늙었다고. 시끄러. 반평생 아닌가? 반평생? 이게 한참 선배라고. 아니 반평생이야 반평생이. 반의 반평생을 기름집에서 일을 했잖아. 딴 집 가서 봐. 언니 한기름짜니까 이렇게 피부가 이쁜 거야. 이런 이런 피부 있어. 맞아. 30년 일해서 이런 피부 있냐고. 그래. 참기름이 이렇게 좋은 거야. 일을 해갖고 진짜 예뻤었어. 저렇게 항상 모여서 얘기 나누시는 거 보면 이 시장 골목이 참 살맛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동네 아줌마들 지리게 여기는 이 단합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름집 업종을 하더라도 이제 우애가 좋아요 항상.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경쟁은 손님을 오면 뭐 서로 잡고 그러진 않아요 절대. 자기네 손님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유치를 하지 남 손님을 뺏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는.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시기하고 흠 잡는 것보다는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게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구수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건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 3학년짜리 손주가 저거 매보고 밥 안 비벼 꼭 나보고 나와서 밥 비비래. 들기름에다 다 계란을 붙여. 들기름에다 계란을 붙여갖고 간장을 넣어갖고 참기름 주고 깨소금 넣고 비벼갖고 주면 그렇게 맛있거든. 근데 그렇게만 주더래. 무조건 뭐 나보고 나와서 할머니가 비비래. 엄마 보고 비비더라지 뭐 엄마는 맛이 없대. 손자가 좋아하는 참기름 들기름을 사기 위해 서울에서 먼 길 오셨다는 할머니.
손자 먹일 생각에 오늘도 할머니 가방은 참기름과 깨로 가득 찼습니다. 변하지 않는 참기름 맛처럼 한결같은 손님들이 있는 곳. 오래되신 손님들이세요. 아니 뭐 오늘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래 오지요. 아유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오늘 시간 2시간 잡아야 돼요. 2시간? 네. 왜 하필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오세요? 여기는 믿고 좋은 거 맛있는 기름을 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맛이 좋다 이런 걸 한번 먹어보면 아니까 일로 자꾸 오는 거죠. 2시간이나 들여서 어떻게 오겠어요? 끝나고 가시는 거야? 집 근처 대형마트를 두고도 단골 손님이 되기를 자청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들 언제까지 여기 오실 거예요? 아유, 다리가 괜찮아요. 다닐 때까지 다니세요. 단지 참기름만 사기 위해서 먼 곳까지 오는 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과 정성이겠죠. 가게 문 닫을 시간인데 갑자기 사장님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집 사장님들 발걸음을 재촉하네요. 어딜 그렇게 빨리 가셔야 하는 걸까요? 오시게. 와. 고깃집의 기름가게 사장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있는 날이군요. 기름집 사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조금 나쁘고 안압박으로 전부 다 이제 좀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고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원료값도 지금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지금 가게 하시는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제 뭔가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딴 시장이나 이런 데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무진도사나 수단자 다 그런 그 깨를 쓰겠지만 우리 모란시장은 그래도 한 30년 이상의 그런 그 재래시장으로 전통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힘이 들고 이익금이 적으시더라도 예, 그거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40년 가까이 기름골목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정성껏 만든 기름을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함께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참기름 소매 6,000원. 그러니까 한 마리 짜는데 이제 6만 원 받으면은 병당 5,500원 이제 먹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 참기름을 갖다 5,000원을 판다는 분이 계신다고. 그 5,000원 파는 분은 그럼 과연 나는 그게 뭘까? 그런 이제 의심이 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 그 가격을 갖다가 그렇게 정했으면은 그렇게 소매 한 병에 6,000원하고 참기름은 한 마리에 6만 원, 5,500원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가격을 좀 지켜 주셨으면은 좋겠어요. 예. 혹시 질이 떨어지는 깨를 쓰는 건 아닌지 서로 감시하기도 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도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년 3년간 예. 5만 원에서 6만 원 올린 지가 2년 넘었어요. 그렇죠. 넘었는데 자기가 이득을 덜 버는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를 나쁘게 훼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예. 그래 그런 건 우리가 이길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회의 결정이 났으면은 적던 말든 6,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이걸 받겠다고 5,000원 그럼 그건 말은 안 되는 거지. 그럼 왜 뭐래요? 서령 돈 1,000원, 2,000원 덜 받는 사람은 그만큼 마진이 적은 거예요. 참사 일어나는 이제 선동을 보낸다고 한 골목 사람들끼리 칠할 경쟁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가격은 기름집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충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조금 시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 사장님들이 모이는 날이면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는 계속됩니다.
아침부터 기름골목엔 난데없이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건가요? 통기름 닦는 자동 기계예요. 이분은 기름골목의 만물 박사로 불리는 최 사장님입니다. 센스에서 차단을 시켜주죠. 내용물이 다 찼을 적에. 병에 기름이 찼을 때 일일이 손으로 밸브를 잠그지 않아도 되는 최신식 기계입니다. 직접 개발하셨다네요. 다 됐어요? 예, 다 됐어요. 손님 맞을 준비 한창 바쁠 시간. 최 사장님은 가게 일까지 제쳐두고 대체 어딜 가시는 걸까요? 소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에 이물질이 깎여 있다고. 이곳엔 니일 내일이 따로 없습니다. 더불어 살기에 즐거운 골목입니다. 빨리 빨라졌어요. 아저씨 모란시다의 명물이야. 명물. 손 못하는 게 없어. 손이 가면 다 돼. 바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일 봐주기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웃과한테 봐주면 어때? 더불어 사는 사람인가요? 그럼 이웃과한테 도와가면 사는 거지. 모두가 이웃이라서 행복한 기름골목입니다. 첫날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뒤로하고 단골 손님을 맞았던 황 사장님. 그는 오늘 처음으로 짠 참기름 들기름을 한가득 병에 채웁니다. 매일 아침 처음으로 짠 기름이 제일 향기롭고 맛있다는 사장님. 오늘 그 기름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 오늘이 14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만나러 가요.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셨던 고소한 냄새. 지금은 아들이 그 냄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레 형식으로 이어져 가요. 손님들이 나이를 잡수셔갖고 이제 못 오실 때 아들, 딸을 보내고,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노인네들이 안 오시고 젊은 사람들이 되면 이제 재래시장이 다 죽을 거다, 백화점으로 많이 빠지고 현대적으로 많이 빠져서 참 재래시장이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젊은 사람 역시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또 옛날 정치를 생각해서 또 오시게 되고, 그래서 또 살 수 있고, 그냥 세상은 그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10년 뒤, 20년 뒤 기름골목은 어떤 모습일까요? 황 사장님의 말처럼 그때도 둥글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항시 같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시 그날 같이 저도 말고 둘도 말고 그대로만 하는 걸 좋아해요. 늘 한결같게 영원할 수 있는 골목. 돈만 벌면 된다는 마음이었다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이었다면
40년 가까이 기름골목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깨가 쏟아지게 고소하게 사는 것. 이것이 기름골목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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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